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생은 어떤 독서에서의 특징이 나타났을까요? 어떤 면이 좀 달랐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고 오고 어느 정도 읽고 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물어봤거든요. 책벌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많이 분들이 읽었을 다 것 그렇게 같아요. 네. 생각을 하시죠. 서울대생이니까. 정확하게 쟤들이 어느 정도 책벌레일까를 우리는 예상을 할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네. 나는 책을 많이 읽었다.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생의 국어 실력,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그 주제를 놓고 서울대생의 국어 실력 가장 옆에서 자세히 살펴본 교수님과 공통점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간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쳐온 남인혜라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생의 글쓰기 담당 교수로 굉장히 학교에서 인기가 많으신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등입니다. 1등이세요? 네. 강의평가 1등이세요? 네네. 학생들의 글쓰기, 국어 실력을 누구보다 옆에서 잘 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들의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그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번에 책을 내셨잖아요.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뭘 이기는 건가요? 이긴다는 게 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심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국어 외에 다른 과목들도 잘합니다. 그래서 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성적 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40대 50대 돼도 책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학 나왔다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사 들어가서 직장생활 한다던가 사회생활 한다던가 내 인생 로드맵 설정할 때 책 읽는 능력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책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설문조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3년이나? 네네. 서울대에서 12년째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네네. 그 전을 살펴보면 이제 19살 때 서울대 들어갔어요. 예. 학사 서울대에서 했고 석사 서울대에서 했고 박사 서울대에서 했고 연애 서울대에서 했고 결혼식 서울대에서 했고요. 서울대 인연이 깊으시네요. 네. 시간 강의 이제 서울대에서 했고 음.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본격적으로 임용돼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이제 12년 차인데 제가 이러고 다니는데 집에서는 이제 애엄마거든요. 애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 직업을 아는 주변 엄마들이 막 물어봐요. 서울대에서 커트라인 제일 낮은 과가 뭐야? 알려줘. 서울대 수시 면접 패스하는 방법이 있어? 알려줘. 막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입시 유강 알려달라는 엄마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서울대 들어가니? 서울대들은 무슨 특징이 있니? 막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대답을 하다가 심지어 이런 거 물어봅니다. 국어 공부 어떻게 시켜? 너는 어떻게 시키니? 너희 딸은 어떻게 시키니? 아들은 어떻게 시키니?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1대1로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목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게 나는 매일 서울대생들을 보니까 서울대생들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고 네. 얘들은 원래 이런 애들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걸 이거를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다. 네, 알려줘야 되겠다. 꼭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교수님도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 네네. 좀 고등하고 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애들이 있는데 서울대 너무 보내고 싶죠. 근데 네, 우선 한숨으로 좀 대신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성적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희망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책이요 특별한 점이 좀 있는데 추천사가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 써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교수님과 아주 인연이 각별한 분 아버님이 써주셨잖아요. 네네. 아버님이 그 유명한 나태주 시인. 네, 불꽃시인 나태주 시인 저희 네네.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시를 잘 쓰는 귀엽게 생긴 할아버지로 유명하신 분인데 예. 사실은 집안에서 교육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어요. 그러세요? 네. 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책을 늘 사다가 실어 날라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리지 않고 골고루 심지어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캔디 두꺼운 소설책으로 사다 주신 적도 있거든요. 네네. 예. 저는 그리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그 당시에 양장본 그 세계문학 전집이 조금 사는 기억나요. 집에 이렇게 기억나요. 금박 붙여갖고 맞아요. 전집 붙여 있잖아요. 그럼요. 다. 그거 펼쳤을 때 쪽소리 나는 새 책들을 그냥 꽂아 놓으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 거 그냥 학부형 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저한테 이렇게 갖다 주셨었어요. 네. 책 읽는 아버지 뒷모습, 뭔가 종이가 항상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은 모두 다 저렇게 손에 종이라든지 원고지라든지 책을 쥐고 있는가 보다. 네네. 그럼 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뭐라도 하나 쥐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뭘 읽으세요. 보고. 그럼 나도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럼 나도 뭐라도 읽는 거예요. 네네. 이해가 안 돼도 읽었었어요. 네. 읽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재밌어진다. 그리고 집에 놀이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책만 교수님이 책을 읽는데 독서를 즐기는데 아버님의 영향이 지대했네요. 어마어마했죠. 오. 그리고 저희 네. 아버지가 저한테 잘하신 거를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써먹는 어떤 네네. 기법이 있는데, 애가 듣던 안 듣던 아침밥은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쨌든 빨리 먹어서 아버지한테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도 어쨌든 10분은 앉아 있어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서 막 먹는데도 아버지는 거기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공자의 이름은 네. 공구야. 어. 어우, 구라는 이름이 참 독특하지 않니? 그런데 이게 공자가 된 거야. 공자 아버지가 와 70세도 때 공자를 낳았대.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초등학생인데 공자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공자, 맹자, 장자. 네. 전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냥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어. 자로라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 자로래 이름이. 그러면 그렇게 재미나진 않았어요. 예. 근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 공자 얘기하시는 게 아직도 들려요,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기억으로 그 기억을 떠올리세요? 지금은? 그거를 네. 들었는데 이상하게 예.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어디 한문 시험을 보는데 공자와 있겠죠. 자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키마라고 하는 건데 흘겨듣기,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지대너벽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 알아? 나 아는 사람 얘기다. 네. 이름이 내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문턱이 확 낮아져요. 친근하니까. 그렇죠. 부담감이 네. 내려놓고. 그래서 잡다한 이야기를 애한테 예. 계속 오. 쏙쏙쏙쏙 흘려주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러면 아버님은 매번 다른 얘기를 해주셨어요? 매번 주제. 다른 얘기 하시죠. 매번 다른 얘기. 왜냐? 네. 본인이 매번 다른 책을 읽으니까. 아, 그 책을 읽고 읽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리고- 교수님의 리액션은 어떠셨어요? 리액션? 그래. 네. 알았어. 약간 이렇게 지겨운 리액션인데 네. 거기서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 너무 재밌다 이러진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냥 귀에 들어와요. 그게 예, 남아요. 네. 그래서 예. 애들이 이어폰을 끼고 있지 않는 한 저도 얘기를 들으시면 해줍니다. 아, 똑같이 해주세요. 지금. 그럼요. 해주죠. 네. 우리 애들은 책 안 봐도 이솝 이야기 다 알고 있고요. 왜냐? 엄마가 해줬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 심지어 그걸 해주려고 네네. 잠자리에 얘기를 오. 해주려고 그 책을 저 혼자 네. 읽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많은 예.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부담감. 있어요. 예. 야, 너는 서울대 교수고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 네 아는 것도 많고 국문학 전공한다니까 그래. 아는 게 많을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중학생 아이한테 그 잠잘 때 책을 이야기를 해준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해달라는 중학생 별로 없습니다. 그런 애는 사실 엄마 오늘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 않겠어요? 이런 애들한테 이야기 안 해줘도 돼요. 걔는 알아서 잘 할 애입니다. 초등까지인데요. 초등 애들한테는 세계 고전 명작까지 할 것도 없고 동화, 전설, 민담 예. 이런 거 재미난 거, 그리고 찾아 읽다 보면 블로그에도 정리된 게 많아요. 음. 그런 거 이렇게 막 샥샥샥샥 보시고 네. 안 보신 척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엄마가 이야기를 시작할게.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한 편 정도 다 한 5분에서 10분 예. 정도면 애들이 그냥 자기네들은 재밌고 엄마는 아주 뭔가 보람차고 애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쌓아주는 거죠. 부모님의 학력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럼요. 네. 재미난 이야기.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번에 서울대생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해요. 네, 할 말 많아요. 서울대생은 어떤 독서에서의 특징이 나타났을까요? 언제, 무슨 이유로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시크릿인데. 예. 저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고 오고 어느 정도 읽고 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년 1학년생을 담당을 해서 이 아이들한테 읽는 법, 쓰는 법을 가르치는데 얘네가 어느 정도 읽고 왔는지를 모르면 제가 맞춤형으로 가르치기가 조금 그렇겠네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파악을 해야 내 수업을 좀 메이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너 책 많이 읽었어? 물어봤거든요.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책벌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많이 분들이 읽었을 다 것 그렇게 같아요. 예, 생각을 하시죠? 서울대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쟤들이 어느 정도 책벌레일까를 우리는 예상을 하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네, 70% 정도가 나는 책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많이 초등학교 때 읽었다. 많이 읽었다. 그런데 서울대 학생들의 특징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절대로 많이 공부했습니다라고 말 안 하는 애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원래요? 시험 공부 많이 했어? 라고 물어보면 조금 했다고 아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요. 막 눈이 시뻘건데 막 2시까지 밤새워놓고서는 안 했는데요. 왜냐? 얘한테는 네. 이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많이 했다라고 말할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들한테 많이의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에는 저는 많이 안 읽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 사실은 많이 읽은 그랬을 것 아이일 같아요.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럼 샤이 독서가라고 하는데 초등이 어느 정도 70%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거죠. 그렇죠. 중학교 가서 너 많이 읽었냐?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비중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초등 중학교는? 가면 이제 네. 내신이 시작이 되니까. 예, 중학교는. 그런데 수치가 상당히 나왔어요. 중학교도요? 중학교는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책을 보시면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 거의 읽지 않았다라는 친구가 20%밖에 안 돼요. 80%는 네. 조금 읽었든 많이 읽었든 책을 읽었다. 제가 이제 고등생 이제 들어간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얘한테 책 읽으라 라고 시간이 말할 없죠. 시간이 없어요. 네네. 솔직히 막 정신이 없습니다. 한 달은 내신 준비해야 되고 한 달은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막 이제 서클이 막 돌아가고 네네. 무조건 암기로 때려 넣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책을 읽어라 하기 어렵거든요. 어휴, 근데 우리 애들 이상한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우리 집 애들 말고 네, 서울대 서울대 친구들 35% 정도가 거의 못 읽었다, 안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읽었답니다. 읽었다. 읽었답니다. 고등학생, 그 바쁜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특히 서울대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시를 챙겼을 텐데 내신을 챙긴 친구들도 65% 정도나 읽었다. 일정대가 수두룩하죠. 내신 일정대가. 네. 직업은 교수인데 저희 정체성은 아주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아줌마이기 때문에 애들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한 학기 100명씩 맞는데 100명하고 다 1대1 면담을 합니다. 그러세요? 그렇게나 시간이 되세요? 되지 않는데도 해요. 뭐 책 좀 뭐 읽었어? 그러면은 어떤 애는 아니요, 전혀 책 안 읽었는데요. 뭐 책 읽을 시간이 어딨어? 막 이런 애가 있고 네. 어떤 친구는 우리 학교는 무조건 몇 권을 읽어야 된다. 어. 라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자발적으로 네네. 영어 하다가 힘들면 시집 읽었고요. 문제에서 나온 그래요? 시집 읽었고요. 어. 네. 수학하다 머리가 좀 지치면 에세이 읽었고요. 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절했죠. 저 아이 어머님은 누구니? 이렇게 좌절을 했던 그런 네네. 기억이 있는데 그럼 교수님, 초등 때 가장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네네. 초등 때는 어떤 이유로 이 친구들이 책을 읽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첫 번째는 심심해서 재미있어서 이거 재미있어서. 두 가지 다 충족시키기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심심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독서를 통해서 재미를 얻어야 되네요. 그렇죠. 교수님, 요즘에 아이들이 심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잖아요. 없지요. 그러면 이 심심하다는 것을 충족한 아이들은 음. 부모님이 뭐 학원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배려를 해줬을까요?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거나 제 주변에서 조금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 보면 학원의 종류를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네네. 학원을 보내는 것을 예. 학원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네네, 될 수 있어요. 네. 무분별하게 다니는 게 그럼요. 아니라. 절대적으로 아이의 시간은 엄마의 시간과 똑같이 음, 24시간이거든요. 근데 초등생이 제일 바빠요, 요즘. 제일 바빠요. 예, 그리고 엄마들 욕심에 초등 때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 초등 때 진도 빼야 된다. 그다음 사춘기 오기 전에 어디까지 2번, 3번 돌려야 된다. 이게 아주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 해보신 고3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네. 아이고야 부질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질없다. 분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대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학원 얼마나 많이 다니니? 네. 학원 몇 개 다녔어? 네. 대체 어느 학원이 그렇게 좋더냐? 네. 나도 좀 알자. 이렇게 했거든요. 제 근처,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모 학교예요. 고등학교, 남학교인데 전교 1등 찍은 친구예요. 네.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제가 어느 고등학교 전교 1등 찍고 여기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너 그러면 고등학교 때 학원 어디 다녔니? 라고 그랬더니 안 다녔대요. 아예 안 안 다녔대요? 다녔대요. 그래서 내가 아유 거짓말 하지 마라. 선생님 어디 가서 얘기 안 할 테니까 네네. 좀 얘기를 좀 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 다녔대요. 수학 공부방. 공부방을요? 공부방 다녔습니다. 몇 학년 때요? 고3 때. 고3 때 공부방을 다녔다고요? 네. 그럼 너 내신 몇 등급이야? 그러니까 내신 뭐 1.2, 1.3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말이 되니? 예. 내신 그리고 그 학교 굉장히 내가 빡센 학교를 알고 네, 있는데 그 공부방에서 과외한 거 아니에요? 공부방에서 뭘 했느냐? 네네. 자기가 졸면 선생님이 이불을 둘러 매주고 나가서 풀고 서서 풀어 라고 해줬대요. 근데 자기가 제일 대학을 잘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공부방 친구 중에서요? 아 정말요? 네. 거기 대박 나겠는데요? 그 공부방 제가 알아놨어요.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애들이 공부를 하려면 중등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네. 선행이고 네. 뭐고 간에 네. 애 눈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불이 네. 들어오는 원인은 제가 보기엔 3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 하나는 욕심, 욕망이에요. 아이 스스로 욕망. 예. 하고 싶은 나는 욕망. 올라갈 거야. 음. 나는 저기를 들어가고 말 거야. 서울대 엠블럼 그 자체를 사랑해서 막 올라가는 그런 욕망이라도 괜찮아. 나는 올라갈 거야. 나는 위로 올라갈 거야. 이런 욕망이에요. 그다음 또 두 하나는 번째. 불안입니다.
아, 불안이요? 네, 불안이에요. 어. 나 잘못하면 요즘 애들 말로는 나락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나락가면 어떡하지? 그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야 되니까. 예, 네. 중간고사 남들 열흘 전부터 준비해요. 자기는 20일 전부터 준비하는 어. 거예요. 남들 2번 외워요? 불안하니까 3번 네네. 외우는 거예요. 네. 완벽을 기해서 실수를 덜 하는 겁니다. 이러면 머리를 나쁘고 좁고를 떠나서 성적이 잘 나오게 되어 그럴 것 있습니다. 같아요. 대비하니까. 예, 세 번째는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음.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내신이 4등급이 뜨는 거예요. 4등급이 떴는데 그때 큰일 났어! 막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게 아니고 4등급? 뭐 나는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계단이 많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I can do. I can do it. 자신감으로 이걸 하고야 말겠다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욕심은 결핍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네.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 음. 불안은요. 소문에서 파생되는 상품입니다. 음. 소문,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 사람 봐봐라 저렇게 된다. 음. 이렇게 소문에서 불안이 파생이 되고요. 자존감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욕심이나 뭐 불안 같은 거는 금방 예.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자존감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음. 그거는 어머니의 사랑도 필요하고 어렸을 때. 그럼요. 네. 자기 경험도 필요하고 내가 네네. 이렇게 그때 꼬꾸라졌었는데 난 일어났어. 네네. 일어날 수 있다고 누가 지켜본 사람이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세 번째를 가진 아이, 엄마가 옆에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책이 정말 이런 거를 해주는데 네. 도움이 될 것이다. 자존감을 높이는데 책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왜냐? 네네. 보세요. 초등 교과서를 보면 네. 블링블링해요. 초등 교과서. 네. 이렇게 뭐 뜯어서 붙이는 것도 맞아요. 있고요. 예, 예. 스티커도 있고요. 맞아요. 뭐 따라 쓰는 것도 있고요. 보면은 막 일러스트도 너무 귀엽고 예, 예뻐요. 휘황찬란하죠. 글자 네.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음.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이 컬러의 세계가 완전히 흑백의 세계로 글자 수가 요따만했던 게 요만해진 걸로 바뀌고 막 글자가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네. 개념어 추상어들이 완전히 융단 폭격급으로 다다다다닥 깔아집니다. 그거를 웬막 초등 교과서를 그냥 그것만 읽고 오면 그거 못 알아들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 한자 많고요. 개념어는 뿌리가 깊은 단어입니다. 네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상 문명이 깔려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거를 못 읽어요. 못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교과서도 못 읽었어. 나는 바본가? 선생님 말하는 거 머리에서 줄줄 새. 이해가 안 가. 애들이 다 앉아서 뻔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바본가? 이러면 나중에 이걸 극복할 I can do 이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나는 네. 교과서는 씹어 먹을 수 있다라는 네.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네. 적어도의 수준이 쉽지 않다라는 어. 겁니다. 서울대 애들하고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걸 봤는데 네네.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요? 네, 이순신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부모님이에요.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부모님이? 거의 대부분 거의 다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특징이 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대부분 받았더라고요. 그래요? 대기자 TV